이제 여기 20cm 바느질을 보시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시고 나면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원단이에요. 여기 10cm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cm는 요렇게 뒤집어서 얘랑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먼저 부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얘부터 먼저 붙여볼까요? 자, 여기 20cm가 있는데요. 얘랑 얘가 만나도록 붙이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이냐면 요 꼭지점, 그죠? 20cm, 요건 10이고 이쪽이 30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쪽을 먼저 아까 연결된 부위 여기 20cm 꼭지점에, 여러분들은 시접이 갖춰지니까 똑바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침핀을 또 다시 찔러두고, 실제로 뭐 저는 같이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양쪽을 나누어 꽂으셔야 되니까 꽂고 다시 한번 봐서 설명을 드릴게요. 뒤집어 꼽았으면 설명드리기가 더 좋았을 텐데 괜찮습니다. 다시 10cm 점을 한번 꽂고 찍으면 되니까, 약간 조금 밀린 듯하여서 여기 10cm를 바느질 하시고 나면 얘가 이렇게 펼칠 거니까 이쪽이랑 붙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10cm 여기서 시작해서 이리 왔다가 이리 오면서 이쪽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좀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침핀을 같이 꽂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cm 점이 여기 있으시면 더 편했다는 뜻이죠. 제가 뒤집어 꽂았으면 좋았을 것을,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0cm. 그러면 기역자로 바느질이 되시겠죠. 시침핀 꽂으실 때 이쪽은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손동작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찔리실까 봐요. 제가 다시, 자, 요 꼭지점은 20cm 되는 곳이고 이쪽은 끝이죠. 그죠? 이렇게 기역자로 꼽으시면 두 번 일을 안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쪽에 시접이 있으니 잘 펼쳐 놓으시고, 이쪽으로도 붙으면 안 되고 이쪽도 붙으면 안 되니까요. 잘 펼쳐 놓으시고, 자, 저의 10cm 지점이 여기랑 잘 맞도록 핀을 찍으시면서 뒤집어 보시면 거의 높이를 맞춰주셔야 합니다. 그 선상에는 나오겠지만 수평이 지금 이렇게, 여기는 다시 시침핀을 저는 10cm지만 2개쯤 더 꽂습니다. 비틀림을 방지할 수 있으시니까요. 이렇게 꽂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얘도 역시 밑에 천이 꽂히지 않도록 애쓰셔야겠죠.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꽂으셔도 됩니다. 이쪽 시접 꽂지 마시고, 시접이 핀 꽂을 때 조심해 두시면 꽂히지, 바느질이 되지 않죠. 근데 핀을 잘못 눌러버리시면 미리 붙어버리니까요. 우선 이쪽은 꽂기가 조금, 나중에 이 핀을 빼면서 이쪽으로 돌려 꼽을 겁니다. 다시. 그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으니까 상당히 편리합니다. 좀 이렇게 꽂아 두시고, 여기서 시작하셔서 이쪽으로 가셨다가 돌아가시고, 꼭지점을 만나시면 마무리하시고 이쪽으로 건너오시면서 얘는 펼쳐두고 바느질 하시면 됩니다. 그죠? 요거 하시고 펼쳐서 이렇게 여기까지 바느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역자 바느질입니다.
시작. 뒤쪽에 붙어 있는 원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바느질 하시고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뒤쪽을 이제 연결하시면 이렇게 됐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저는 일부러 실을 안 빼놨죠? 자, 무슨 뜻이냐? 다음 거를 연결하시기가 이제 좀 쉬워지시겠죠? 자, 이번에는 여기 남겨놓은 10cm랑 얘를 먼저 연결하는 거죠. 요 10이랑 요 10.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도록 이렇게 바느질을 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10cm를 먼저 만나게 하시고 꺾고 나면 이쪽으로 20 다시 기역자가 되는 거죠. 그럼 또 이렇게 붙게 돼요. 그러고 나면 다음번에 하실 때는 이쪽 10을 먼저 연결하시고 반대쪽을 쭉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10으로 가기 위해서 겉면과 겉면을 마주 놓고 자, 이렇게 맞나요? 여기로 겉면 자, 이렇게 놓고 시침핀을 꽂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시침핀을 여기 꼭지점에서 요 꼭지점으로 하시게 되면 둘이 맞붙는 자리 잡아놓고 이렇게요. 하시면서 여기도 역시 요 시접이 이렇게 시접은 바느질 하시지 않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요 폭을 실은 어제 바느질 했던 아까 바느질 했던 여기를 탁 찍어서 요 자리 요 자리까지 딱 오시게. 요 안쪽은 바느질이 되면 안 되니까 시접을 우선은 반대쪽으로 밀어뒀습니다. 시침핀을 꽂기 위해서 꼽힐 때 같이 꼽혀버리면 자꾸 바느질이 되려 하니까요. 요 상태에서 요만큼 우선 여기까지 가서 전 여기서 안 잘랐으니까 이대로 연결해서 여기까지 가면 되고요. 여러분은 만약에 실을 자르셨다면 여기서 시작해서 요리로 가셨다가 요까지 오시면서 실 자르지 마시고 남겨두면 아래쪽에서 이쪽으로 지나가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할 기회가 생기니까 염려하시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바느질로 연결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시접은 바느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연결되게 바느질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조각은요. 이렇게 기역자로 연결을 하시고 나면 이쪽에 한쪽을 연결하시고 나면 남아있는 뒤쪽이 30cm 다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쪽도 두 조각에 연결하시고 이쪽까지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하시고 다음 조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4조각 조리를 그러니까 조금만 조정을 해볼게요. 자, 무슨 뜻이냐면 여기 4조각짜리를 우리 여기 연결했고요. 여기는 이제 아까 4조각을 붙여놨던 건 한꺼번에 바느질을 하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붙이실 때 주의점은 중심에 있는 쪽과 서로 다른 쪽이 돼야 됩니다. 회색이면 노락, 노락이면 회색. 얘를 잊지 마시고 40cm를 한꺼번에 우리 처음에 연결할 때 4장 연결해뒀던 것을 양쪽으로 서로 다르게 연결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쪽은 60cm를 한꺼번에 연결하는 거겠죠. 이 상황에서 60cm를 연결하시면 자 이렇게 6장 연결해뒀습니다. 당연히 노랑과 노랑이 만나지 않고 이렇게 되시죠? 다시 뒤집어서
이제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 시접은 다 세워두고 쫙 바느질 하시면 되겠고요. 반대쪽으로 돌리시면 그죠? 우리 반대쪽 게 또 하나 남아있죠. 이렇게 걸치시면 이렇게 되고 이쪽은 노랑으로 연결되게 이렇게 해서 60cm를 다시 바느질 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조각을 다 연결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볼까요? 화면이 찍다가 보면 잘 안 잡혀서 자 이제 가로에 60, 세로에 60을 다 조각을 연결한 상태이고요. 이제 시접을 보셔야 됩니다. 시접을 보고 앞쪽에서 시접의 방향들을 눕혀가면서 이제 바람개비로 라인 패치를 하셨기 때문에 방향들을 눕혀두고 걔들 위를 같이 눌러서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접을 보셔야 됩니다. 뒤집어서 보시겠습니다. 뒤집어 보시면 지난번에 4조각을 연결했을 때 바람개비를 만들어 둔 게 보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보면 얘의 방향을 기준으로 보드가 이렇게 펼쳐지죠. 보드천이. 그래서 보드천이 펼쳐지고 여기 가시면 이 보드천이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바람개비가 연결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은 하나를 만들고 나면 저는 이제 이렇게 물칠을 약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원단 자체가 좀 빳빳해서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일어나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물론 여기 물칠을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얘를 뒤쪽에서 요 패치의 중심이 중요하므로 쫙쫙쫙 펼쳐서 요 각을 맞춰 놓은 상태로 시침핀을 꽂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 바람개비가 형성이 되고 그러고 나면 요 방향이 얘도 똑같이 쉽게 설명하면 회색의 시접은 다 안쪽으로 있고요. 다음 옆에 있는 노랑 시접은 보시면 바깥쪽으로 있습니다. 얘가 바깥이면 얘도 바깥으로. 그래서 얘를 바깥으로 놓다 보면 이런 바람개비가 형성이 되죠. 보이시나요? 자, 요 바람개비와 맞춰서 같은 천이 한 조각이 안으로 올 때는 같이 안으로 오고 밖으로 갈 때는 같이 밖으로 펴집니다. 그래서 노랑은 펼쳐진 상태. 그래서 노랑도 펼치고 나면 요런 바람개비가 형성이 됩니다. 요 바람개비 위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잡아놓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요렇게 놔서 여기다가 시침핀을 꽂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겉면에서 스티치를 놓을 거기 때문에 제가 물을 뿌렸기 때문에 얘는 좀 빳빳한 원단이라 물을 뿌리면 조금 더 강해져서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자, 요런 바람개비가 형성이 되겠죠. 요 바람개비를 기준으로 자, 그러고 나면 다시 이쪽 방향으로 오십니다. 같이 안쪽으로 노랑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시접이 이렇게 한쪽으로 통솔을 할 거란 얘기죠. 얘는 펼쳐주시고 여기 왔을 때 나는 두꺼워서 싫어. 그래서 가름소를 할 거야 하셔도 괜찮습니다. 바람개비만 맞춰주시면 모퉁이에 저는 똑같은 방향으로 펼칩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 다시 바람개비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왜? 노랑이 안으로 가니까 회색이 따라가야 하고 자, 노랑이 위로 펼쳐져 있으니 이렇게 생기는 모양으로 하시면 바람개비가 다시 얘와 선이 어김없이 맞닥뜨려집니다. 자, 되셨지요? 눕히고 노랑은 다 안으로. 그러고 나면 요 천이 보드가 안쪽으로 있으니 얘도 시접을 안쪽으로. 그럼 요런 바람개비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바람개비의 위치를 잘 잡아주셔야 되는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요 상태. 그리고 나면 옆으로 이동하시면서 회색 안쪽, 얘도 안쪽. 지금 밑에 천들을 제가 다시 선을 물을 뿌려서 다 작용을
펼쳐지게 하겠지만 우선 보시라고. 이 상태에서 넘겨주시니 다시 요 노랑이 회색이 펼쳐져야 하므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요 노랑이랑 똑같이 만나게 됩니다. 다시 바람개비. 자, 이것이 나인 패치의 역할이기 때문에 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만드시고 나면 이번에는 요 보드천이 내려와 있으므로 얘도 내려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요렇게 바람개비가 내려오고 바깥으로 가고 바깥으로 가고. 그렇죠? 이 바람개비와 이 바람개비가 서로 맞부딪혀서 시접의 방향을 바꾸지 않도록 조심하시면서 바람개비를 만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원단이 좀 센 원단이라 꾹꾹꾹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노랑은 안으로 모아졌으므로 이쪽 노랑도 아래쪽으로 밀어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면 다시 회색은 펼쳐집니다. 뒤천은 제가 당기지 않고 있어서 시접이 되시죠? 이 상태면 다시 노랑은 안쪽으로 와야 합니다. 그리고 펼쳐졌으니 얘를 요렇게 바람개비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꼭지점이 잘 안 맞아 보이는데 나중에 뒤집어서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자, 되시나요? 바람개비. 그러고 나면 다음 바람개비도 자연스럽게 이천과 어그러짐이 없이 이 상태로 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나면 회색이 다시 안으로 모입니다. 모이시고 나면 다시 얘는 바깥으로. 그러면 여기까지 돌아올 때 이상 없이 흘러가집니다. 자, 여기도 맞추셔야겠죠? 여기는 사실은 바람개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세 가닥입니다. 세 가닥. 그래서 얘를 굳이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셔서 바람개비 맞추시지 않아도 됩니다. 중심에서만 맞춰주시고 가장자리 잘 펼치도록. 그래서 각자가 뒷면에서 겉면에서 볼 때 딱딱딱 10이 맞도록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자, 이제 시접이 뒤집어지지 않게 잘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놓으시고 나면 이 각들이 아까 시접을 맞춰준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스티치를 놓아야 하므로 반듯반듯하게 펼쳐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때 굳이 다림질을 하지 않더라도 시접 부분에 물을 이렇게 바깥 사각에만 선이 잘 안 가도록 신경 쓰시면 되는데 걔조차도 크게 지장을 받지는 않습니다. 누르시면서 저는 물을 뿌려놨기 때문에 시접이 눕지 않고 되어 있지만 만약에 물칠을 좀 하지 않은 상태라면 얘들이 지금처럼 시접이 이렇게 나서 스티치를 놔버린다거나 불룩한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채로 스티치를 놓으면 얘는 일이 넘어 보이고 좁아 보이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느질 선이 완전히 펼쳐줄 수 있게, 그래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딱 10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이렇게 손으로 물칠을 하지 않고 실제로 뒤쪽만 손으로 물칠을 하면서 얘는 물을 전체적으로 뿌려놔 줍니다. 급하신 경우에는 다림질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다림질은 한번 잘못되면 펼치기가 조금 힘들어지잖아요. 다시 다려야 되고. 그래서 물을 뿌려 놓으면, 물을 뿌려서 손을 탁 대어 놓으면 아주 잘 반듯반듯해집니다. 저는 여기 꼭지점이 살짝 어긋난 친구가 하나 있네요. 바느질을 어찌 했는가 꼭지점이 어긋나 보이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 선들을 잘 정리하시면 그래서 한 땀도 놓치고 가면 안 되는데 여기서 아마 한 땀을 놓친 듯 싶습니다. 꼭지점이 한 개가 한 개가 내려왔네요. 그래서 센치가 약간 뻐근나 보입니다. 자, 어찌됐든 자, 이렇게 보시고 나면 실제로 여기서도 여기 10cm만 남아있는 거고 나머지 옆쪽은 시접입니다. 그래서 사방은 10cm까지 이렇게 바느질이 될 거거든요. 개를 기준으로 두고 스티치는 시접을 눌러주는 역할도 하고 모양으로 작용도 합니다. 그래서 뭐 나는 굳이 스티치가 싫어 하시는 분들은 안 놓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이제 스티치를 놓을 겁니다. 이 스티치 놓는 게 이 방석의 전면이 될 것이라서 어떻게 놓을지는 아주 다양한 방법이죠. 요 안에 1cm 좀 안쪽에 사각형을 그리셔서 여기에 스티치를 놓아도 되고요. 스티치라는 건 홈질입니다. 그럴 때 이 원단들이랑 예쁘게 어울릴 만한 실의 색깔을 하시면 좋고요. 제일 좋은 것은 사실은 요즘 그런 거 없나요? 시집 올 때 어머니가 주신 하얗고 두꺼운 이불 꿰매는 실, 무명실, 그죠? 무명실의 두께감이 이런 방석에는 스티치를 놓아두면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의 퀼트 선생님 한 분은 그런 스티치만 하시는 원단에 아무런 꾸밈 없이 그냥 무지 원단들을 연결해서 그 원단들에 그저 스티치만 놓아서 가방으로 만드셨는데도 엄청 멋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꼭 만들으리라 생각하면서도 작업이 잘 되지 않네요. 자, 어쨌든 스티치 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저처럼 뒀다가 하루를 묵히셨다 해도 되고 현재로는 어쨌든 물이 묻혀놨기 때문에 이 물을 말리시고 난 뒤에 스티치를 놓으셔야겠죠. 그래서 스티치를 놓는 방법, 굵은 실에 홈질을 하는 방법을 두고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선 전면에 60 곱하기 60의 보드가 잘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스티치 실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스티치를 중심에 이렇게 정사각형, 그러니까 4개를 합친 것에서 다시 정사각형을 그렸어요. 보실까요? 자, 얘를 긋는 방법은요 이렇습니다. 가까운 데서 한번 보실까요? 자, 요 가장자리에서 바깥쪽은 시접이고요. 10cm가 완성선이죠. 그래서 이쪽에서도 10cm가 완성선이죠. 그래서 요 10과 10을 그대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대각선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는 다시 점 꺼실 필요가 없이 그대로 이런 직선이 되고요. 또 요 꼭지점이랑 요 꼭지점의 연결. 그래서 정사각형을 대각선으로 그으시면 되죠. 그러면 다시 정사각형이 되거든요. 스티치는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놓으시면 돼요. 이게 요 한 개 한 개 정사각형에다가 한 9cm 라인에 사각형을 하셔도 예뻐요. 그래서 어떤 모양이건 본인이 좋아하는 모양을 스티치 놓을 때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어쨌든 크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면서도 전체를 잡아줄 수 있는 바느질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꼭지점과 꼭지점을 연결해서 반대쪽도 이렇게 그럼 꼭지점과 이쪽에 꼭지점 쪽도 이때 나이 캐치가 예쁘지 않으면
각이 잘 안 맞아서 안 예뻐요. 자, 이렇게 놓으면 5개의 정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사각형 하나, 반대쪽에도 하나 놓으시고 중심. 그래서 5개의 정사각형에 조금 굵은 실로 저는 사실 요즘 리투아니아 실에 좀 빠져 있어서 리투아니아 린넨 실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얘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잡아주기가 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서 이 실로 스티치를 조금 크지도 작지도 않게 그냥 눈에 들게 하시면 돼요. 자기 마음 편안하게 잡으시고 이제 시침핀을 꽂아서 스티치를 한번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